안녕하세요, 와리지나입니다. 이번에 AKG에서 무선 이어폰과 헤드폰 신제품이 나왔죠. 헤드폰은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돼서 다음에 살펴보고요. 일단 M5 하이브리드 이어폰부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KG가 첫 무선 이어폰인 N400을 출시한 지도 벌써 4년이나 지났죠. 4년 동안 무선 이어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비교해보죠. 오늘은 성능 테스트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디자인은 패스할게요.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은 N400은 이제 와서 쓰기엔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죠. 4년 만에 출시된 M5는 버즈2 프로보다도 더 좋은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2년 전에 출시된 버즈2 프로도 여전히 쓸만하다는 점도 사실 대단하죠. M5의 차음 성능은 20만원 후반대인 가격 대비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 위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정가 기준으로 M5보다 비싸고요. 이 밑으로는 또 대부분 더 저렴한 제품들이죠.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M5가 평균적인 차음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버즈2 프로가 피크 성능은 비슷하지만 중음에서 차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체감 차음성은 M5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물론 N400은 그냥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크네요. M5는 노이즈 캔슬링 관련 옵션들이 많은데요. 일단 자동 보상 기능은 무조건 켜는 게 좋습니다. 자동 보상을 켜면 평균적인 차음성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그리고 적응형 옵션을 끄면 수동으로 7단계 조절도 가능한데요. 단계에 따른 차음성 차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기능은 N400에 있던 ANC 튜닝 기능과 비슷하게 동작하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를 꺼도 이어폰을 다시 연결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ANC 단계 수동 조절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에 비하면 주변 소리 기능은 7단계 조절이 확실히 잘 적용됩니다. 대화 전용 모드를 켜면 주변 소리 최대 단계보다도 고음을 더 잘 전달해 주네요. 그래서 대화 모드를 주변 소리 8단계 느낌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화 모드가 마이크 중폭이 가장 많이 걸리는 만큼 화이트 노이즈도 제일 크네요. 노이즈가 거슬리는 분들은 주변 소리 단계를 좀 줄여 쓰시면 되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단계를 낮추면 화이트 노이즈 감소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은 최대 단계에서도 다른 제품들 대비 노이즈가 적은 편이고요. 주변 소리 모드도 실외용으로 쓰기에는 크게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이어폰 본체에는 마이크가 총 3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쪽 피드 포워드 마이크 자리에 구멍이 안 보이네요. 하우징에 보이는 단차 사이로 마이크 소리가 통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아래쪽에 통화용 마이크에는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잘 되어 있네요. 바람 소리는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좀 크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도 없고 신호 중폭도 많이 걸려서 바람 소리에는 불리한 설계죠. 반면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바람 소리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외부 마이크보다는 내부 마이크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세팅으로 보이네요.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용 동굴을 제공합니다. 케이스에 동굴이 수납돼서 케이스가 요새 제품치고는 좀 커졌네요. 동굴로 연결하면 LC3 플러스 코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LE 오디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LC3보다 음질이 더 좋은 고해상도 코덱이죠.
블루투스는 멀티포인트 연결도 지원하는데요. 동굴과 블루투스 간의 연결 전하는 수동입니다. 동굴은 LE 오디오로 동작해서 일반 블루투스 연결과 동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딜레이는 동굴을 썼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M5 자체가 요즘 제품치고는 딜레이가 꽤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써도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하네요. 딜레이보다는 고해상도 코덱의 연결 안정성을 중시한 느낌입니다.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비디오 모드를 켜면 딜레이가 좀 더 줄어드는데요. 다만 LDAC 코덱은 비디오 모드를 켜도 딜레이 감소 효과가 없네요. 무선 신호 강도는 무난하게 괜찮은 수준이고요. LDAC 이외의 일반 코덱들로 쓰면 끊김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통화 관련해서도 옵션이 상당히 많네요. 사이드톤이나 노멀라이저 같은 기능은 다른 제품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M5가 특이한 점이 통화 전용 EQ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를 듣는 EQ와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마이크 EQ를 따로 지정할 수 있네요. M5가 매니아 지향적인 제품인 점을 이 통화 관련 옵션들에서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통화 품질은 바타입 디자인에 3마이크까지 탑재한 만큼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소음 환경에서의 소음 억제력도 좋고 목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참고로 한쪽 유닛을 입에 대고 말하는 기능까지 있어서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AKG N5는 바타입 디자인에 트리플 마이크까지 탑재해서 통화 품질에 유리합니다. 버즈2 프로는 바타입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트리플 마이크라서 통품이 괜찮죠. 소음 환경에서는 M5가 소음 억제 세팅이 좀 강해서 목소리를 적당히 크게 내주면 좋습니다. 버즈2 프로는 소음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에 작은 목소리는 좀 더 잘 전달하죠.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1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싱글로 사용합니다. 진동판은 PEN 필름에 고순도 그라파이트를 흡착시켜서 강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AKG의 소리 지향점이 확실히 보입니다. 하만타겟 기준으로 고음이 살짝 튀는 음색이죠. 그래서 여전히 AKG스럽게 살짝 강조된 고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고음이 딱 듣기 좋은 정도까지만 강조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만타겟 플랫에 가까운 레퍼런스 사운드죠. 스튜디오 EQ 프리셋 기준으로는 음악 장르나 취향을 크게 안 타는 소리입니다. 한편으로 초고음 특성은 살짝 달라졌네요. M5는 11kHz 부근이 떨어지는 대신에 초고음 에너지 자체는 훨씬 강해졌죠. 청력이 좋은 젊은 분들일수록 해상력이 좋게 느껴지는 특성입니다. 물론 초고음은 측정 장비나 이어폰 착용 상태에 따라서 워낙 특성 차이가 크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하나 주의할 점은 M5의 초고음 특성이 앱에서 지원하는 청력 테스트 기능을 쓸 때 영향을 줍니다. 이어폰 자체가 11kHz 부근이 약하니까 제가 청력 테스트를 했을 때 12kHz 밴드가 약하게 판정되네요. 물론 제가 다른 이어폰으로 12kHz를 들어보면 아주 잘 들려서 실제 제 청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M5의 청력 테스트 기능에서 초고음이 낮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초저음 특성도 차이가 큽니다. N400은 초저음이 빠지는데 M5는 오히려 상당히 증폭되죠. 이렇게 초저음이 강하면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저음이 잘 들리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노래를 오래 들을 때 고막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착용감 면에서는 N400처럼 초저음이 적당히 빠져주는 게 유리합니다. 한편으로 노이즈 캔슬링 단계가 올라갈수록 초저음이 점점 강해지네요. 그래서 이압이나 화이트 노이즈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노캔 단계를 낮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조파 외율은 N400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뀐 차이가 보이네요. 하나 재밌는 점은 AKG 이어폰 둘에 비해서 버즈2 프로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래서 삼성이나 애플이 음질로 무실당한 이어폰들이 아니죠. 지금부터 새 이어폰들의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M5의 음질 특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소음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는 노캔 모드일 때만 초저음이 강해지는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적응형 EQ가 동작해서 소리를 깔끔하게 다듬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고주파 배율도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가 전체적으로 제일 높아집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0.1% 수준의 낮은 왜곡에서 고음질 싱글 드라이버 설계의 장점이 보이죠. 착용 깊이는 깊게 착용할수록 반파장 공진이 올라가면서 초고음 딥도 메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팁은 내 귀에 맞는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밀착해서 착용하는 게 좋죠. 음량에 따라 소리를 보정해주는 다이나믹 EQ 기능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수동 선택이 가능한 점이 좋네요. 다이나믹 EQ를 켜면 아이폰 기준으로 10단계부터 저음을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최대 출력은 살짝 낮기는 한데 실제로 쓰는데 별 문제는 없는 수준이고요. 버즈2 프로하고 비교하면 최대 출력이 볼륨 한 칸 정도 차이는 납니다. 소리가 새는 누음은 의외로 버즈2 프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꽤 높네요. 물리적인 자음성이 M5가 확실히 더 좋은데도 소리가 많이 새는 점이 좀 의외입니다. 코덱에 따른 주파수 응답 차이는 거의 없고요. 안드로이드 AAC 코덱에서 초고음 대역폭이 제한되는 건 이어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동굴로 연결했을 때 소리가 미세하게 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측정을 해보니까 고주파 외율은 어느 코덱이든 별 문제가 없는데요. 멀티톤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좀 크네요. 동굴은 왜곡이 주파수 전 대역에서 올라오면서 최대 5%까지 튀어버립니다. LC3 플러스가 나름 고해상도 코덱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아쉽네요. 음질만 놓고 보면 LDAC나 AAC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 측정상 좀 튀는 점이 있더라도 청감상 문제가 없으면 너그럽게 넘기는 편인데요. M5의 동굴 왜곡은 귀가 좋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느낄 정도로 좀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코덱에 따른 소리 차이도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귀로 느껴지는 분들은 탈일반의 수준의 황금기라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즈에 대해 살펴보죠. EQ 프리셋은 기본으로 5가지를 제공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공간 음향 기능도 지원합니다. EQ 프리셋은 제품을 처음 사면 재즈 프리셋이 기본값이네요. 이어폰의 소리를 처음 들어볼 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V자 세팅입니다. EQ를 완전히 끈 상태 기준으로는 스튜디오가 제일 가깝고요. 소리를 오래 듣기에도 플랫한 스튜디오 세팅이 제일 좋습니다. 스튜디오 세팅이 워낙 괜찮아서 커스텀 EQ를 꼭 만질 필요는 없는데요. 조용한 실내에서 쓸 때 저음이 좀 과하다 싶은 분들은 제 추천 EQ를 한번 써보세요. 추천 EQ를 적용하면 저음을 내리고 중음을 올려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선명해집니다. 공간 음향은 3가지 프리셋이 있고 헤드 트래킹은 지원하지 않네요. 프리셋 중에는 뮤직이 소리가 제일 듣기 편하고요. 나머지 둘은 소리가 너무 V자라서 인공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추천 EQ와 공간 음향을 적용한 소리도 마지막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AKG M5 하이브리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무난하게 괜찮은 완성도로 나왔습니다. 20만원 후반대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육각형으로 좋은 제품이 은근히 찾기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일반 유저보다는 매니아 지향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옵션들이 상당히 풍부하죠. 물론 그런 부가 기능들을 굳이 안 써도 가격 대비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굴이 좀 아쉽네요. LE 오디오 치고는 딜레이도 느리고 고해상도 코덱인데도 음질에도 문제가 좀 있죠. 이 제품이 매니아 지향적이면서도 매니아분들이 쓰기에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동굴이네요. 동굴보다 더 아쉬운 건 출시 타이밍입니다. 똑같이 바 타입으로 디자인이 바뀌는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존재가 이미 공개된 상태죠. 가격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출시일까지 비슷하면 포지션이 너무 겹치죠.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와 하만이 딱히 친한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버즈 3 프로가 출시되더라도 M5만의 확고한 장점은 호환성입니다. 애플 환경에서도 LD 코덱이 안되는 점만 빼면 기능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죠. 심지어 동굴은 C타입으로 바뀐 아이폰 15에도 끼어 쓸 수 있습니다. 성능과 호환성이 동시에 중요한 분들께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의 적절한 대안 중 하나네요. M5 이어폰 리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N9 하이브리드 헤드폰도 일단 주문은 해놨습니다. 헤드폰도 도착하는데도 빠르게 테스트해 볼게요.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AKG502 유선 이어폰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 카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